이번에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지금 합의했던 내용과 민주당에 나온 반응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김관영입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들으셨을 텐데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 예, 석패율에 대한 반대가 많았다고 이제 얘기를 들으셨고 그 이유도 들으셨겠습니다. 이렇게 예. 되면은 완전히 거절당한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합의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는 거부를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예. 어쨌든지 다시 한번 좀 안을 당초에 6개 권역별로 1명씩 석패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고 또 예. 오늘 3+1의 당대표급에서 이미 오랜 협의 끝에 낸 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당대표님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계속 중진 의원들을 살리기 위한 구제용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모양인데 그 중진 의원이 진짜 심상정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호남의 중진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이 중진이 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사실 석패율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핑계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필요하면 거기에 전현직 의원은 석패율 구제 대상에 아예 제외하는 것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진 의원들 구제용이라고 하는 그 비판에 대해서는 전혀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석패율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네. 지난번 민주당과 사당 합의문에 보면 225대 75로 당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합의할 당시에 권역별로 2명씩 석패율을 적용하도록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2명씩.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25대 75를 250대 55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6개 권역별로 2개씩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석패율을 예. 또 야당 쪽도 양보를 해서 권역별로 한 석씩만 줄이자. 그러면 과거에는 정당별로 12개씩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을 6개로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225대 75를 합의할 당시에 그 합의 취지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석패율이 하늘에서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예. 당시에 이미 권역별로 2석씩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비례대표 의석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겠다라고 예.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당시에 석패율제를 도입을 했냐면 지역구도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열세 지역에서 이 후보자들이 열심히 뛰게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당이 지역구에서 이긴 사람을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석패율로 만약에 1명 내지 2명이 구제된다면 지역구도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당시에 도입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아예 석패율제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합의의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근데 예. 중진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네. 진짜 민주당이 여기에 목을 매고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석패율을 바라보면서 각 정당이 후보들이 열심히 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서는 후보들이 소위 군소정당의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후보를 출마해서 열심히 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는 아주 근소한 표차로 승패가 갈리는데 예. 거기에 상당히 지장을 줄 것이라고 민주당은 생각하는 것이죠. 네. 어젯밤에 원내대표들이 또 모이고 오늘 또 네. 야당들이 모이셔서 논의를 하셨는데 네. 나름대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여당에게 제시한 이 안에서의 큰 어떤 반론이나 의견 충돌과 그런 건 없이 그냥 무난하게 마련된 합의 아닙니까? 언제요? 오늘 오전으로 예를 든다면요. 오늘 오전에 당대표님들이 이 제안하신 안 말씀이신가요? 예, 그거는 큰 이견은 없었습니까? 이 나머지
이 군소정당의 대표님들 간에 예. 거기서 오랜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당대표님들의 합의문의 형태로 오늘 제안을 한 것이죠. 네. 왜 예. 여쭤보느냐 하면 예. 민주당에서 다시 해갖고 오시라는 정도의 어떤 거부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예. 다시 셋 플러스 하나의 모임에서 의견을 갖다 충분히 나누실 수 있을지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저도 사실 걱정입니다. 그 부분이 뭐 저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런 문제들도 좀 예상이 되고 민주당이 석패율을 하도 워낙 반대를 하고 하니까 예. 저는 원안으로 투표하자고 제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네. 225대 75를 그대로 놓고 원안을 가지고. 왜냐하면 225대 75를 하자고 당시에 이 민주당을 비롯 야사당이 합의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합의안을 그대로 놓고 투표하자. 만약에 거기서까지 부결된다면 더 이상 선거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한 것이고 특히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225대 75 원안으로 투표를 한다면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니 예. 그렇다고 하면 국회를 정상화시킨다는 그 절박함으로 인해서 그런 이유로라도 225대 75를 받고 정면 승부를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예. 저는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최상의 강행 처리보다는 최악의 합의 처리가 낫다라고 저는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설득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하다 도저히 불가피하다고 하면 4+1의 협의체를 통해서 불가피하게 통과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의 합의안은 앞으로 더 논의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4+1의 협의체에 다시 들어가서 논의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일단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이 과정에서 4+1에서 합의안이 나온다면 그래도 자유한국당의 이 주장에서는 너무나도 멀 텐데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배제되는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4+1을 지금 거의 합의가 가까워진 이 안에 대해서 최초에는 이 정도 안을 수용할 듯한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더욱더욱 강경 노선으로 치달으면서 이 250대 50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은 도저히 자기들 자존심상 받기가 어렵다. 또 이렇게 입장이 좀 선회되어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좀 나라의 먼 미래를 생각하는 좀 결단을 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